어제부터 직장인들의 연말 정산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썼던 카드 사용료 혹은 현금 영수증 발행했던 현금 사용 비중 이런 것들은 대부분 국세청에 잡혀 있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 가운데 일부분 국세청에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챙겨주지 않는 연말 정산 항목들 오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의료비와 주택자금 공제 혜택에서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대부분 의료비 그리고 대부분의 주택자금 공제 이런 것들은 국세청에 잘 잡혀 있지만 일부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의료비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용을 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의료기관을 찾아가셔서 영수증을 제출받은 다음에 그것을 국세청에 신고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주택자금 공제의 경우에는 주택자금 자체를 공제받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이자를 내게 되는데 이자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누락되는 부분이 가끔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가서 영수증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국세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로 이자를 제출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누락된 것이 있다면 금융기관에 찾아가서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고 그리고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것은 난임수술비입니다. 자, 난임수술비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의료비를 결제하게 될 때 일반 의료비 내역과 함께 묶여서 결제가 됩니다. 하지만 난임수술비에는 추가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반 의료비와 구분 지어서 난임수술비를 제출을 하셔야지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볼 것은 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공제 혜택인데 여기에서는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이 필요합니다. 이 공제 기준이 있기 때문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내고 있고 이 이자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무주택자이거나 혹은 1주택자일 경우에 한해서 공제 혜택을 주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민등록상 부모님을 포함해서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부당공제라고 해서 이 세금을 추징당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 추징을 당하지 않도록 신청을 안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자녀 공제 혜택도 살펴볼 텐데 만약에 작년에 이 아이가 출산을 했다면은 일정 기간 동안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도 신생아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이 기간 동안 발생했던 의료비에 대해서도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국세청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작년에 만 19세가 된 자녀들 만 18세까지는 국세청에서 알아서 자녀 조회가 됩니다. 하지만 만 19세가 되면은 성인이 되기 때문에 만 19세가 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셔야만 조회가 됩니다. 그래야지 자녀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섯 번째로 이 외에도 따로 챙겨야 될 것들 몇 가지가 있죠. 흔히 들어보셨을 텐데 첫 번째로 암을 비롯해서 중증 환자 가족분이 계시는 분들 장애인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중증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중증 환자 장애인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의료기관과 상담을 하셔서 판정을 받을 수 있으시면 장애인 등급을 받으시고 이것을 제출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또 다른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보청기와 휠체어, 안경과 콘택트 렌즈 이런 것들을 그냥 구입하게 되시면 일반 소비 공제 혜택과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영수증을 따로 챙기신 다음에 국세청에 신고를 하시면 추가적인 공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생 교복 구입비와 학교에 입학하기 전 아동들의 학원비도 마찬가지로 영수증을 따로 떼오시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항상 후회하는 게 있죠. 작년에 이 항목을 놓쳤었는데 그리고 재작년에 이 항목을 놓쳤었는데 라고 놓치는 부분들 그리고 후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은 챙길 수가 있습니다. 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신청 조회 기간을 2011년으로 확장을 시켜놓게 되면은 작년에 못했던 부분과 재작년에 놓쳤던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은 올해 신청을 해서 추가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국세청이 챙겨주지 않는 이런 항목들 여러분들 올해는 꼭 챙기셔서 13월의 보너스가 정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